네. 하나는 뭐냐면 장기 트렌드 중에 확실히 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입니다. 전기차가 완성되기까지 밸류체인 전체에다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가 실현된다면 제일 먼저 실현될 그 폼팩터는 게임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연준 의장,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연임될 것이냐, 뭐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다른 사람으로 바뀔 예. 것이냐 이렇게 라이브레너. 많잖아요. 예. 근데 그 바뀌게 되는 사람이 오히려 좀 비둘기파다. 네. 이래서 또 시장이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기조들이 그 연준 의장이 그 연임이라든가 변경에 따라서 좀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은 제일 시장으로서 원하는 케이스는 그대로죠. 예, 파월이 왜냐하면 그냥 끌고 가는 장담을 거. 그 사람이 했으니까. 그걸 믿고 저희가 아까 70%는 그걸 믿고 시장에서 요동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뀌어서 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뭐 한 명밖에 없어요. 라일 브레너드라고 예, 여자분이고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비둘기라고 말할 정도로 오랜 동안 같이 이 통화 정책을 해봤기 때문에 의견이 같다라는 얘기를 아주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장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들어와도 똑같을 것이다. 예,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쪽이죠. 그래서 아마 시장은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거에 반응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쨌건 이제 당분간 더 길게 지속될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투자의 측면에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네네. 이제 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요즘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떠오르면 보통 그냥 뭐 부동산에 투자하자, 원자재에 투자하자 이런 얘기가 일단 뭐 쉽게 나오는데 네네. 어떻게 우리가 투자의 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부분에서 앞부분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2분기까지는 적어도 저도 이제 내년 말까지도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보는 숫자는 다만 5%대가 아니라 좀 더 내려와서 4%나 3%대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하지만 과거로 보면 여전히 높은 지수를 내년 내내 유지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거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거나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 하는 투자가 제가 보기엔 필요한 것 같고요. 보통 해지라고도 하고 인플레이션 투자라고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가 반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빨리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한 투자는 사실 좀 기술주 쪽, 성장주 쪽에 대한 투자도 지금 지나간 6개월만 평가해 보면 계속 뭐 경기 민감주 얘기했지만은 그다음에 기술주 금리 올라가면 기술주 떨어진다고 했지만은 금리도 그렇게 안 올랐고 사실상 하반기에는 기술주가 더 중심이 된 시장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금리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거다. 내년도 말에 2%까지밖에 보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성장주 투자 얘기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성장주 관련된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꼭 복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나간 6개월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왔는데 시장은 그렇게 안 됐다라는 것도 있겠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왔다는 걸 복기해 보시면 내년도에 똑같이 계속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은 시장은 똑같을 거고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엔 올해보다 더 변동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왜냐하면 실제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해고 실제로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해는 사실 역사적으로도 변동성이 더 높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이번에 했던 행동을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숫자를 몇 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서 산업에다 투자, 종목에다 하지 않고 섹터에다 투자를 하는 걸 중심으로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섹터에 투자를 했지만 종목에 투자한 것과 못지않은 수익률을 낸.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연초 들어서 30%, 35% 정도 수익을 냈다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인데 이런 수익을 낸 섹터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에게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내년도 1년 동안에 한 1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종목에다 말고 산업에다가 그냥 섹터에다가 전체적으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생각하고 많이 달랐던 게 저희가 투자했던 것 중에 이미 소비재 업종에다 투자한 게 있어요. XLY라는 건데
티커로는 그 ETF를 투자했는데 얘가 38%가 났어요. 현재 올해 들어서. 그러면 이게 1월 달에 투자했는데. 네. 그러니까 산업에다 투자했기 때문에 종목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스트레스 받지 않았는데 지금 11월 달 들어서 한 38% 정도 났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은 투자를 제가 한 3개 추천드리려고 그래요. 네. 하나는 뭐냐면 장기 트렌드 중에 확실히 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 전환이랄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디지털화하는 거를 병행하고 디지털 회사로 변화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가장 뭐라 그럴까 잘 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클라우딩 컴퓨팅입니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 그러면 그쪽이 계속 커질수록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네트워크 관련된 사업.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컨텐츠가 지금 저희 소비에 굉장한 양을 차지하는데 컨텐츠에 관련된 어떤 그 전송 네트워크 CDN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쪽 사업이 정말 불일 듯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가 커지려면 꼭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산형 컴퓨팅,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생기다 보니 모든 클라우딩이나 데이터 센터나 모든 컴퓨팅이 분산형으로 가는데 이럴 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보안. 이게 하나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간 거에서 또 다른 데로 가다 보면 이 사이에서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죠. 특히 클라우딩이나 그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는 보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정부 지원을 약속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보안 회사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하고 거의 같아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의 투자,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SKYY라는 거 투자했는데 얘도 SKYY. 예, 올해는 한 30% 났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는 제가 4개 정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섹터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회사들만 모아서 투자하는 거죠.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도 물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요 자산의 일정 부분은 이렇게 산업에 투자하면 좋겠는데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4개의 ETF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퍼스트 트러스트라는 데서 운영하는 CIBR, 티커로 CIBR이라는 데가 있고요. 다른 거는 이제 글로벌 X라는 데서 운영하는 BUG. 그리고 또 하나는 ETFMG라는 데서 운용하는 HACK. 또 하나는 iShares라는 데서 운용하는 IHAK.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약간의 특징은 있지만 전부 다 주요 보안 회사에서 투자하고요. 제가 이거를 추천드린 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 자체가 커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급하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지금 한 30%대 정도 올랐는데요. 모습을 보시면 정말 천천히 오릅니다. 서서히. 네네네. 급하게 오르면 또 꺼지는 구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건 알겠는데 따라잡으려고 보면 너무 빨리 올라 있는 것들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 그쵸? NFT 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투자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트렌드에다가 그것도 한 종목을 택하면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나만 손해를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회사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법도 병행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인데 뭐 이건 제가 배경을 설명드릴 필요가 그렇죠. 없어 보여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투자는 근데 제가 하나 핵심은 미국 전기차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미국 전기차. 예, 왜냐하면 중국과 유럽 같으면 이미 대중화율이 꽤 올라와서 10%대 후반에 가 있는데 반해서 미국은 아직 4%대 미만이에요. 얘가 중국이나 유럽만큼 성장하는 동안에도 충분히 먹을 게 있을 가능성이 높죠. 특별히 이번에 바이든의 그 인프라 법안 1조 2천억이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이 따로 다 이제 충전소까지 포함이지만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관련된 투자는 하는 게 좋겠는데 이건 다 아실 거고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전기차를 투자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전기차를 투자한다기보다는 이제 3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전기차가 완성되기까지 밸류체인 전체에다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려면 당연히 금방 아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뭐 이런 거 엄청나게 그렇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튬 광산에서부터 2차 전지 업체,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업체까지 밸류체인 통째로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LIT라는 거예요. 글로벌 엑스에서 운영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뭐가 좋냐면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솔렉티브라고 타이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좋냐면 연금에도 하실 수 있어요. 아, 네네. 퇴직연금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은 이런 투자를 해놓으실 수 있죠. 누가 뭐래도 전기차는 1년에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불은 붙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과 전기차에다 투자하는. 이거는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존의 자동차 업체에도 한꺼번에 투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GM이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경쟁력 있는 회사도 투자한다라고 보면 자율주행 전기차 ETF, 요건 뭐냐면 DRIV라고 하고요. 글로벌 X가 운영합니다. 요 안에는 일반 자동차 업체들도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보기엔 자동차 업종 투자할 만할 것 같거든요. 현재 앞으로. 그래서 그런 공통된 투자가 되고 얘도 좋은 점이 뭐냐?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솔렉티브라고. 예, 요것도 아까 말씀처럼 연금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세 번째는 좀 더 광범위하게 전기 운송 시설에 투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쪽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막 드론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거냐면 HAIL, 헤일이라고 부르는 SPDR이 운영하는 켄쇼가 자문하는 그런 ETF가 있고요. 이것도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얘는 특징은 첨단 운송 기업을 다 투자합니다. 아까 말한 전기차만 한정하지 않고요. 드론까지 투자하죠. 그래서 요런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시장의 굴곡은 많지만 꾸준히 갖고 계시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세 번째는 게임이죠. 게임. 네. 요즘 한국 게임 난리죠. 난리죠. NFT, 사실 메타버스 미국 이런 연결해서. 거에 비해서 훨씬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국 ETF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게임은 그런데 왜 투자해야 되냐. 지금 NFT 때문에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배경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한 두세 달 전에 이제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회사라고 불러라. 아, 근데 이게 굉장히 데자뷰가 있는데요. 사티아 나델라가 CEO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뭐라 그랬냐면 이제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딩 컴퓨팅 회사다. 100% 클라우드로 간다라고 하더니만 시가총액 1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런 쇠퇴하던 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 사티아 나델라가 이번에는 게임을 선언한 거예요. 그럼 게임이 도대체 왜 이렇게 MS가 올인할 정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클라우드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가 더 중요한데 메타버스는 제일 먼저 게임이라는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투자하지만 전부 다 이제 약간 좀 미리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메타버스는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메타버스가 실현된다면 제일 먼저 실현될 그 폼팩터는 게임일 거라는 거죠. 이미 뭐 지금 뭐 로블록스라든가 네, 그렇죠. 많이 오르고 있죠, 또 최근에. 예,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게임 ETF에다 투자를 하시면 그런 지금 메타버스 주요주, 유니티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데들 다 투자하실 수 있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장했던 클라우딩 컴퓨팅.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PC방이 있어서요. 이제 자기 컴퓨터가 좋지 않아도 좋은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컴퓨터 사양이 나쁘면 요즘 게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딩 컴퓨팅이 왜 클라우드 게임이 중요하냐면 한 달에 몇 불 내면은 정말 최고 사양으로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e스포츠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포츠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못 갔을 때 사실 웬만한 관중이 몰리는 게임 경기 이상 모이거든요. 그래서 e스포츠라는 것도 굉장히 유망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클라우드 게임, 그다음에 e스포츠,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는 이 게임 ETF를 사는 게 좋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회사가 들어가 있고 더불어 메타버스 투자도 되기 때문에 왜 메타버스 주요 종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게임 ETF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실 좀 뭐
한 3-4개 글로벌 ETF 중에는 그런 게 있는데 HERO, 히어로라고 발음할 수 있는 HERO는 글로벌 X의 게임 ETF고요. GAMR은 ETF MG에서 나온 거고 얘는 비디오 게임 테크 회사만 투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ESPO 얘는 반액이라는 바낙베터스라는 데서 운용하는데 얘는 e스포츠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렇게 약간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주요 종목 하시는 거 사이에다가 이렇게 통째로 한 1년 투자할 거 해놓으시면은 그렇게 낮지는 않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성장 산업 섹터인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꼭 1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몇 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산업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아, 그러시죠.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좀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메타버스라든가 그렇죠. 뭐 게임이라든가.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게임 관련된 어떤 영상 만들면 조회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뭐 세상은 난리인데.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처럼 집합체인 투자를 하시기에 어찌 보면은 더 좋으시지 않을까요? 저희 회사가 그 위대한 유산이라 그래서 증여 그 관리를 해요. 고객들의 증여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자녀나 손주, 손녀의 증여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일찍이 이 게임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메타버스가 막 뜨니까 이게 그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